예, 이번 시간에는 제 13장 3절이고요. 제목은 아크랭스 인 스페이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간에서, 그러니까 3차원 공간에서 어떤 매개 변수로 방정식으로 주어진 곡선이 식이 있을 때, 그거를 이제 벡터 폼으로 쓰고, 그거에서 길이는 어떻게 이제 주어지는가 하는 겁니다. 요거는, 여태까지 예전에 했었던 내용과 매우 유사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제 2차원, 1차원에서 이제 생각을 할 때 여기가 x, y 이렇게 주어졌을 때 실제로 이제 여기서 이제 아크랭스 파라메타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주어져 있죠. 그래서 x가 t에 관한 거 그리고 y가 t에 관한 함수로 정의가 되어 있을 때 우리는 여기가 요 점의 위치가 x t0, y t0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아니면은 t가 a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이렇게 쓰지 말고 이 점의 좌표가 x a, y a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요 점의 좌표가 x에 t에다가 b, y에 b 이렇게 됐을 때 이 두 점 사이, 이 두 점에서 사이의 이 곡선의 길이는 어떻게 썼냐면은 L은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X 프라임 T 요거를 제곱 더하기 Y 프라임 T 제곱에다가 루트 해서 요거를 T 간에 적분하면 됩니다. 라고 이제 했었습니다. 3차원 공간에서도 요거랑 똑같은 관점에서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3차원에다 놓고 X축, Y축, Z축이 있고 여기 원점이 있을 때 공간에서 이제 어떤 벡터 공간 위에 어떤 이런 곡선이 하나 주어져 있었다고 할 때 요거를 벡터 폼으로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R 벡터라고 해가지고요. 얘를 컴포넌트 폼으로 쓰면은 여기에 x, y, z라는 좌표가 있는데 요거를 x의 t, y의 t, z의 t 이렇게 놓았을 때 그때 그러면은 t0에서의 벡터가 있을 거고요. 편의상 여기를 할까요? 여기를 t는 a에서 그러니까 요거를 r이라고 쓰고 요걸 다시 쓰면은 t에 대해서 변하니까 이렇게 썼을 때 요 벡터를 뭐라고 하냐면은 r a라고 놓고요. 그리고 요 벡터를 r에 b라고 놓으면은 즉 t에다가 a 넣고 b 넣었을 때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곡선에 대한 길이를 우리가 정의할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요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곡선의 길이 L 칸이 좀 모자랄 것 같으니까 밑에다 쓰겠습니다. 이 보라색 곡선의 길이에 대한 것은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은 이 차원은 똑같습니다. x를 t로 미분하고 y를 t로 미분하고 z를 t로 미분하고 하나 더 붙은 것 뿐이에요. 그래서 얘를 dx를 dt 제곱 dy dt의 제곱 더하기 dz dt의 제곱 요것이 바로 3차원 공간에서의 두 점 사이 길이 뭐 그런 비슷한 거라고 보고 이거를 AST를 A에서 B까지 T라는 변수에 대해서 적분하면은 그것이 바로 요 보라색 표현된 곡선의 길이가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since 우리가 v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했냐면은 r을 프라임 t라고 정의했죠. 다시 말해서 v라는 걸 dr을 dt인데 r을 t로 미분했다? 그러면 i번째 성분을 t로, j번째 성분 t, z번째 성분 t 이렇게 되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은 dr dt, 즉 i't를 도트 프로덕트 한 거예요. 절대값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요 랭스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은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요 v의 길이에 dt 이렇게도 쓸 수 있고요. 아니면은 요거를 a에서 b까지 절대값 r't 예, 요렇게도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공간 위에서 이제 아크랭스, 곡선의 길이는 이렇게 정의되고, 요걸 이제 벡터 방정식, 벡터 펑션 폼으로 했을 때 이제 v라는 벡터 정의에 따라서 얘는 dr dt였죠. r을 t로 미분한 거. 그래서 이렇게도 쓸 수 있습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제를 보겠습니다. glider is soaring above. soaring above라는 거 이렇게 처음인데 어떤 이제 뭐 토네이도 같은 거, 폭풍과 몰처럼 이렇게 위로 나선을 이렇게 날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냥 위로 이렇게 풍선 이게 기구 같은 거 타면 위로 이렇게 쓱 올라가는데 soaring above는 이렇게 토네이도 날아가듯이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along the helix 나선을 따라서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how long is the glider's path from t는 0 and t는 2파이 t가 0에서 t가 2파이까지 글라이더는 얼마나 많이 갔습니까요? 즉 여기서 말하면은 t는 0에서부터 이렇게 쭉 가서 t는 2파이까지 요 길이를 구하라는 거예요. 헬릭스에 관한 거는 그러니까는 이거 너무 그게 됐네요. 예, 이렇게 생겼는데 현재 구하는 것은 뭐냐면은 원점이 여기 있을 때 원점이 뭐 여기쯤 있다고 할까요? 원점이 여기 있을 때 요 벡터가 바로 r의 제로입니다. t가 0일 때. 그리고 요것이 바로 r 벡터이고 이거를 매개 변수 t로 나타내면은 얘는 컴포넌트 폼으로 쓰면은 i번째 성분이 코사인 t, j번째 성분이 사인 t, k번째 성분이 t 이렇게 나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파이는 언제냐면은 얘가 한 바퀴 돌아가기 때문에 다시 여기까지 여기가 r의 2파이예요. 그러면은 지금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뭐냐면 바로 여기서부터 해서 쭉 따라가서 바로 여기 요 보라색으로 칠해져 있는 요 부분의 길이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은 since 곡선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r을 t로 미분을 해야겠네요. 얘는 컴포넌트 폼으로 쓰면은 i번째 성분은 t로 미분 마이너스 사인 t, j번째 성분 t로 미분하면 코사인 t, k번째 성분 t로 미분하면 1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앞에서 아크랭스의 길이에 대한 v를
t라는 것은요, 요거의 길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dt에 대한 dr/dt에 대한 길이 이고요. 요것은 x를 t로 미분한 거의 제곱 더하기 y번째 성분을 t로 미분한 거의 제곱 그리고 k번째 성분을 t로 미분한 거의 제곱의 루트입니다. 근데 사인 제곱 t와 코사인 제곱 t는 더하면 1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얘는 루트 2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하고자 하는 요 보라색 부분의 길이는 t는 0에서 2파이까지 변하고 그때 요 v의 길이 v의 절대값의 dt였죠. 근데 v의 절대값이 아까 전에 루트 2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0에서 2파이까지 루트 2 dt니까 2 루트 2 파이가 되겠네요. 즉 이 보라색 곡선의 길이는 2 루트 2 파이다 라는 결론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 얘기고요. 이번에는 아크랭스 파라메타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크랭스 파라메타는 뭐냐면은 지금 이 경우는 t가 0에서 2파이까지 그 길이가 얼마입니까? 아니면 뭐 t가 뭐 0t가 파이에서 3파이까지 길이는 얼마입니까? 그런데 그 길이에 대한 거를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즉 우리는 t0라는 점에서 시작해서 t1까지의 길이 뭐 이런 거 아니라 t까지의 길이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예요. 임의의 t에 대해서. 즉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것은요.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것은 이거 다 지워졌네요. 예.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것은 여기서 시작해서 쭉 가서 뭐 이렇게 이제 가는 나선인데 아까 전에 구했던 그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여기 시작점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구하자는 거예요. 근데 t라는 건 변하죠. 그러니까 t가 2파일 때는 요 길이가 되는 거고 t가 파일 때는 뭐 여기까지 되는 거. 이런 식으로 우리가 특정한 구간이 아니라 임의의 구간에서 길이를 구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이제 아크랭스 파라메타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크랭스 파라메타의 길이는 정의는 일단은 곡선이 하나 주어져 있을 때 뭐 그냥 대충 뭐 그냥 이런 식으로 쓰겠습니다. 여기에도 곡선이 하나 주어져 있을 때 원점이 있고 r, t일 때 여기서 이제 어떤 시작점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요거를 r, t0라고 하겠습니다. 그때 구하는 곡선의 길이는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t는 임의의 t에 대해서 그때 요 길이는 자 이번에는 인테그랄 t0에서 t까지네요. 이게 변수잖아요. t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어떤 임의의 t니까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가 r의 t를 x의 t, y의 t, z의 t라고 놓는데 이 t를 어떤 타우라는 변수로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t0라는 것은 뭐냐면은 여기에
T0가 있고 T가 있을 때 이 T0에 대응되는 요 T0에 대응된 벡터가 있고 요 T에 해당되는 요 벡터가 있을 때 그럼 요 사이에 있는 어떤 적당한 타우라는 것에 대해서 바로 여기가 R의 타우라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T0에서 T까지 타우라는 변수가 변할 때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쓰냐면은 얘는 V에 타우를 적분합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은 요거를 T0에서 T까지 V 타우는 요거 미분한 거 타우 나온 거죠. 그러니까는 X 프라임 타우의 제곱 더하기 Y 프라임 타우의 제곱 요거에 칸이 좀 모자라서 밑에서 쓰겠습니다. T0에서 T까지 X를 타우로 미분한 거의 제곱 더하기 Y를 타우로 미분한 거의 제곱 Z를 타우로 미분한 거의 제곱 거기에 루트 해가지고 요거를 D타우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뭐라고 보면 우리는 아크랭스 펑션이라고 해서 요거를 어떤 T0에서 T까지에 대한 거리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S에 대한 T에 대한 함수에서 ST라고 넣습니다. 요거를요. 그리고 요거를 아크랭스 펑션이라고 부릅니다. 예, 곡선의 길이에 대한 함수 표현이에요. 이걸 아크랭스 펑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설명이 있습니다만 만약에 t가 t0보다 크면은 t is st죠. distance along curve from p t에서 pt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고요. 만약에 t가 t0보다 작으면 네거티브 오브 디스턴스니까 여기서 시작해서 이제 뒤로 가는 이제 이런 길이가 되겠죠. 그래서 each value of s determine a point on c and its parameter c with respect to s 이렇게 s each value of s t에 대해서 값 t에 대해서 s가 나오죠. 그럼 요거는 어쩌면은 t가 t0면 t0에서 t만큼 변할 때 곡선의 길이의 변화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곡선의 길이를 나타내준다는 겁니다. 이제 예제로 설명 따로 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 call s on arclength parameter for the curve 이거를 arclength parameter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앞에서 아크랭스 펑션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아크랭스 파라메타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예, 곡선의 길이에 대한 매개 변수라고 합니다. 이거 앞으로 이제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초반부 이것 때문에 되게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크랭스 파라메터는 뭐냐면 결국 이겁니다. 앞에서 지금 했던 아크랭스 펑션인데 그 아크랭스 파라메터라고 하고 다음과 같이 주어집니다. 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럼 실제로 볼까요? 여기 이 점표에서 아까 똑같이 헬릭스가 똑같이 있습니다.
자, 헬릭스가 주어져 있을 때, 이렇게 헬릭스가 주어져 있을 때, 그때 베이스 포인트를 t0는 제로, 그러니까는 여기가 원점이 여기 있을 때 요거고요. 요것이 바로 R0고요. 그때 어디까지 길이를 구하라고 하면요. 바로 그냥 적당히 여기까지 구하라는 겁니다. R의 T까지. 여기까지 곡선의 길이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는 컴파운드 폼으로 쓰면은 코사인 T, 사인 T, T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요. 자, 그러면은 앞에서는 이제 특정한 값 t가 2파일 때 구했는데 그렇게 구했는데 이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구하는 겁니다. 요 길이. 그러면은 이때 요 길이는 우리가 s의 t라고 주어졌고 얘는 0부터 t까지 그리고 v의 타우의 d타우 요겁니다. 근데 이미 앞에서 예제에서요 이거 했어요. 요거 v의 절대값 루트 2죠. 그래서 요거는 구해보면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낼 수 있냐면은 s의 t는 루트 2 t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즉 t가 0에서 t까지의 이 곡선의 길이는 루트 2 t라는 거예요. 그 앞에 예제에서 t는 0에서 t는 2파이까지 곡선의 길이는 어떻게 되느냐? s에다가 t자리에다 2파이 넣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2 루트 2 파이가 나온다는 얘기죠. 만약에 t가 0부터 파이까지면요. 그냥 이 t 자리에다가 파이 넣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t에다가 어떤 특정 값 넣으면은 0부터 t가 얼마만큼 지났을 때 곡선의 길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바로 이거예요. each value of s determines the point on C and this parameter C with respect to S 이렇게 했는데 이 말이 뭐냐면은 이 s의 값, 즉 t에 따라 t의 값을 넣어서 나온 s의 값이 바로 곡선의 길이, t가 특정 t에 대해서 0부터 그 t까지 곡선의 길이를 나타낸다.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그래서 t가 2파인 경우는 그 예제가 됐었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자, 그럼 여기서 핵심은 이제 이게 아니고 여기에서 우리는 t라는 걸 어떻게 했으면 t는 s라는 식으로 쓸 수 있죠. 어떻게 해요? 루트로 나눠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곡선에 대한 식 r에다가 이 t자리에다가 s를 대입합니다. 그럼 r은 s에 관한 식으로 표현이 되고요. 그때 요거는 컴포넌트 폼으로 쓰면은 코사인 루트 2분의 s 사인 루트 2분의 s 그리고 t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이걸 왜 하느냐? 도대체 갑자기 생뚱맞게 이게 왜 나왔죠? 왜 우리는 t라는 변수 여태까지 잘 썼는데 왜 s라는 변수, 왜 아크렌스 파라미터로 곡선을 표현하느냐? 자, 그러면 실제로 보세요. 여기서 이 곡선의 길이를 구해봅니다. 이 곡선 s에 대해서 절대값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얘는 코사인 제곱
루트 2분의 S 더하기 사인 제곱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t제에다 루트 2분의 S 이렇게 됐죠. 아 죄송합니다. 이게 아니고 자 R 프라임을 해줍니다. 얘를 S로 미분합니다.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되냐면요. 루트 2분의 나와서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사인 루트 2분의 S 그리고 루트 2분의 1 코사인 루트 2분의 S 그리고 요거 길이 요걸 S로 미분하면 루트 2분의 1 이렇게 됩니다. S로 미분하면요. 그러면은 여기서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이 절대값은 1입니다. 그럼 이 말은 뭐냐? 우리가 RT라는 것을 코사인 T, 사인 T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곡선의 길이가 항상 1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아크랭스 파라미터로 변형한다면 미분해서 1이 됐다? 그 말은 이제 앞에서도 했었습니다만은 이 R'S가 어디 있냐면은 바로 1년 조건을 만족한다는 거예요. 이 스피어 위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요것이 미분하면 서로 직교한다. 이제 이런 개념이 필요합니다. 나중에 이제 커베이터나 토션을 할 때요. 그때를 위해서 지금 여기 예제에서 설명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 아크랭스 파라메트라이제이션 포드 헬릭스는 이렇게 표현된다라는 거. 이거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계속 이거 쓸 겁니다. 나중에 계속 나오고요. 이것 때문에 나중에 되게 힘들 거예요. 갑자기 이걸 막 써야 되는데 개념이 잘 안 잡혀가지고 어쩔 수 없습니다. 시간이 답이에요. 이거는요. 근데 훗날 다시 이 예제 넘어와서 다시 왜 이런 표현 쓰는지 다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만은 일단은 나중에 계속 나올 거다라는 거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유닛 탄젠트 벡터입니다. We already know the velocity vector dv는 drdt는 is tangent to curve r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벡터 v는 곡선 rt에 접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곡선이 주어졌을 때 이렇게 생겼다고 할까요? 그러면은 원점이 여기 있고요. 이 곡선을 우리가 벡터 펑션으로 표현하면은 벡터 펑션으로 표현하면은 이 drdt는 탄젠트 투 더 커브 요 아래 접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요것이 dt예요. 그리고 요것이 r입니다. 이거의 길이는 우리가 얼마인지는 몰라요. 근데 우리는 요걸 v라고 나왔고요. 그때 우리는 다음과 같은 벡터를 정했는데 이 v의 길이로 나눈 거 그럼 단위 벡터죠. 이거를 유닛 벡터가 돼서 요거를 우리가 요색으로 하겠습니다. 요 벡터를 우리가 t라고 하면요.
t라고 하고 요 t라는 벡터를 어떻게 정의하냐면은 v 벡터를 자기 자신의 길이로 나눈 거예요. 그럼 요거는 단위 벡터가 되죠. 요거를 접하는 벡터인데 길이가 1인 벡터에서 탄젠트 벡터인데 단위 벡터, 유닛 벡터 합쳐서 유닛 탄젠트 벡터라고 합니다. 유닛 탄젠트 벡터라고 부릅니다. 우리말로 하면 단위 벡터인데 접하는 벡터니까 단위 접선 벡터, 아니면 접선 벡터라고 하기도 하고, 아니면 단위 접 벡터라고 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좀 한자 표현이 많이 들어서 별로 안 좋아서 그냥 대부분 그냥 유닛 탄젠트 벡터 그냥 이렇게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건 한자 표기라서 좀 별로 이렇게 정확한 그건 아니라서 그냥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R이라는 벡터 있고 여기 V라는 벡터 있을 때 이걸 길이로 나눈 거를 유닛 탄젠트 벡터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자, 그때 커브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자, R이 어떻게 주어져 있냐면은 I번째 성분이 1 플러스 3 코사인 t, 그리고 J번째 성분이 3 사인 t, K번째 성분이 t 제곱일 때, 이때 유닛 탄젠트 벡터를 구해라. 이게 t는 임의의 t일 때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since 접하는 벡터부터 구해봐야겠죠. 자, 그럼 V라는 벡터는 이 주어진 곡선 R을 T에 관해서 미분한 거예요. 그러면 얘는 I번째 성분이 요 R의 I번째 성분 T로 미분한 거 마이너스 3 sin T, J번째 성분은요 3 sin T를 T로 미분한 거 3 코사인 T, K번째 성분은 요거 T 제곱 미분한 거죠 2T. 요것이 바로 V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V 벡터의 절대값을 구할 수 있어요. 얘는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 3 코사인 제곱 9 코사인 제곱 t 플러스 9 사인 제곱 t니까 9가 되죠. 그리고 요거 제곱 4t 제곱, 요것이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구하고자 하는 유닛 탄젠트 벡터는 컴포넌트 폼을 쓰면은, 아이고, 좀 칸이 모자이가 밑에다가 좀 쓰겠습니다. 따라서 유닛 탄젠셜 벡터는 V의 길이분의 V 벡터고요. 얘는 컴포넌트 폼을 쓰면은 요거 분의 요거, 그러니까는 루트 9 플러스 4t 제곱 분의 마이너스 3 sin t, 그리고 루트 9 플러스 4t 제곱 분의 J번째 성분이 3 코사인 t, 그리고 K번째 성분은 요거 분의 이거. 예, 이렇게 이제 주어진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냥 이런 얘기입니다. 별 다른 특별한 얘기는 없고요.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 예,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보겠습니다. For the counterclockwise motion에서 이번에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인데 단위원 위에서 움직이는 이런 모션에 대해서, R에 대해서요. 한번 내용 보겠습니다. 일단은 그냥 이렇게 해놓고 여기가 X축, Y축 해놓고 원점이고 카운터 클락와이즈 모션이니까요. 그냥
뭐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단위원에서 이렇게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 여기에 R이라는 벡터가 있을 거예요. 얘는 단위원에서의 그 매개 변수는 여러분 예전에 파라메트릭 방정식에 있으면 x는 코사인 t, y는 사인 t라는 걸 알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since 우리가 r't를 구해보죠. r't 얘는 r't는 코사인 t 미분한 마이너스 사인 t 그리고 사인 t 미분하면 코사인 t이죠. 자, 그리고 여기서 그럼 r' 절대값은요? 얘 절대값은 얘제곱 더하기 얘제곱 루트 1이죠. 그래가지고 우리는 어떤 사실을 알 수 있냐면요. r' t가 바로 유닛 탄젠셜 벡터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것이 바로 t이고 요것이 r't라는 얘기예요. 예,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돼요. The velocity vector is a change in the position vector r with time t. 뭐 그런 얘기겠고요. 그러면은 but how does the position vector change with respect to arclength? arclength에 따라서는 이게 어떻게 변하느냐? 그리고 뭐 보여줘요? What is the derivative of drds? drds는 뭘까라는 거예요. 예, 그런 얘기를 지금 이제 여기서 이제 제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것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경우에는 지금 현재 탄젠셜 벡터가 v 벡터랑 같고 앞에서는 이게 탄젠셜 벡터와 v 벡터가 달랐죠. 길이 나눠지니까 단위 벡터이면은 이제 뭔가 좀 실마리가 나올 거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보겠습니다. 일단은 dsdt는 0이고 0이기 때문에 s는 당연히 1-to-1이고 왜냐면 이게 미분해서 0 되는 점 없으니까요. 그냥 s는 1-to-1이라고 보면 됩니다. 실제로 곡선의 길이라는 거는 처음에 뭐 길이가 그러니까 s의 t라는 거는 t0에서 t까지 d타우니까 곡선의 길이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얘가 뭐 t0 t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서 t1까지의 거리와 여기서부터 t2까지의 거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같을 수가 있을까요? 길이라는 건 계속 이렇게 늘어나니까 다시 백하면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더하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죠. 그러니까 길이가 같다라는 것은 t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1-to-1이에요. 그냥 그렇게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t는 s에 관한 미분 가능한 함수입니다. 이걸 앞에서 이런 식으로 했었죠. t는 s에 관한 미분 가능한 함수 이런 식으로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실제로 인버스에 대한 데리버티브를 실제로 구해보죠. 자, 그러면은 since t를 s로 미분합니다. 이건 당연히 ds 나누기 dt 분의 1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ds를 dt로 나눈다. 자, ds를 dt로 s가 현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s라는 것은 t0에서 t까지 v의 타우에 d 타우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여러분 예전에 이런 거 기억하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fx가 a에서 x까지 fx가 아니고 이렇게 주어졌을 때 미적분하게 기본 정리해서 양변 미분하면은
F'X는 얘 들어간 거 이런 걸 한 적이 있었어요.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에서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 벡터 폼에서도 실제로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S를 T라는 걸로 미분하죠. T로 미분하면은 여기에다가 V T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쓰도록 하죠.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절대값 V를 1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요식 잘 기억해 주시고요. 예, 미적분학 기본 정리의 원칙을 썼습니다. 그래서 요걸 갖다 바탕으로 다시 정리해서 자, since t 나누기 ds는 ds 나누기 dt 분의 1이 디퍼런셜 개념으로요. 얘는 v 벡터의 길이 분의 1이다 라는 걸 알았거든요. 따라서 우리는 현재 곡선 R을 T에 관해서 미분하지 않고 S라는 식으로 미분을 하는 거예요. 이 R을 S로 미분합니다. T로 미분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 그러면은 얘는 합성함수 체인룰에 의해서 얘를 T로 미분한 거 dt ds 요것이 되죠. 그러면 R을 T로 미분한 것이 뭔가요? R을 T로 미분한 것은 바로 V죠. 그리고 T를 S로 미분한 거 절대값 V분의 1이죠. 그래서 얘는 절대값 V분의 V. 그래서 유닛 탄젠셜 벡터가 나온다는 거예요. 즉 우리는 곡선 R을 T에 관해서 미분하면 그냥 접하는 벡터만 나왔는데 그 곡선을 아크랭스 파라미터 미분하면은 단위 벡터가 됐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둘의 차이는 이겁니다. 곡선 R을 T로 미분하면요. 그냥 접선에 대한 디렉션 벡터, 그러니까 탄젠셜, 단위 벡터가 아니라 그냥 탄젠셜 벡터예요. 그런데 이 R이란 이 곡선 R을 아크르멘스 파라메타로 미분을 하면은 유닛 탄젠트 벡터가 된다는 얘기예요. 유닛 탄젠트 벡터가 된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단위 벡터 구하거나 할 때 이제 이런 식을 많이 쓸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나왔던 얘기가 이제 그 예제 아까 전에 예제 요거였죠. 요것도 아크랭스 파라미터 했을 때 얘를 미분하면은, 즉 얘를 S에 관한 식 미분하면 우리가 유닛 탄젠트 벡터를 바로 구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벡터에서 R을 그냥 T로 미분하면은 R을 T로 미분하면 그냥 탄젠트 벡터가 나왔는데, 그러면은 이 위치를 아크랭스에 대한 곡선의 길이를 변수로 해서 아크랭스를 파라미터 미분하면, 즉 DRDS는 뭐냐? 유닛 탄젠트 벡터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는요. 그래서 T로 미분하면 그냥 탄젠트 벡터, DRDS는 유닛 탄젠트 벡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DRDS라는 것은 결국 어떻게 되냐면요, 그냥 탄젠트 벡터를 자기 자신의 길이로 나누면 되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것이
이렇게 표현된다는 걸 쓸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다음 탄젠트 벡터하고 해서 길이로 나는 거. 여기서 프라임은 t에 관해서 미분한 거예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런 개념에 대해서 이제 다음 시간부터 자주 등장할 개념이기 때문에 예,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13장 3절 Occurrence in Space는 이 정도까지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